오늘이요. 탄핵 심판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의상비 관련해서는 세세하게 증언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첫째는 이영선은 두 번째 예. 헌재 신문기관에 윤전추와 함께 나와야 되는 사람인데 예.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일주일을 시간을 끌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볼 때 자신이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 옷 심부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했지만 대통령의 7시간만큼은 아무 문제 없는 정상 근무를 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7시간을 지키면서 대통령의 사적 업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진술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저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청문회에 나왔다면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뭘 제일 가장 보고 싶었어요? 저는 세월호 7시간 동안 첫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과연 대통령이 오전에 뭘 했을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영선은. 예. 무조건 압니다. 윤전추, 이영선 안 본 거는 반드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영선에 물어봤을 것 같고 그다음에는 최순실이 보안 손님으로 어느 정도 자주 들어갔느냐. 그거를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나 자주? 그러니까 이영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 대통령을 거의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다시 말하면 체스 아시죠? 체스에서 퀸을 모시는 나이트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밀착 경험했고 사실상 관제의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이 이영선과 윤전추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입사를 잘 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용께서는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료 비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청와대 내에서 성형수술을 했다. 또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주사를 맞았다. 근데 대통령 취임 초기만 해도 청와대 의무실을 거치지 않고 비선 의료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사라든지 시술을 한 흔적들이 여러 흔적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이영선, 윤전추는 반드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결국은 연결된 부분이 세월호 예. 7시간 동안에 오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그 부분 같이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 김경진 의원 그 왜 대통령의 네. 그런 미용 시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세월호 7시간이면 괜찮은데 예. 세월호 7시간 동안 미용 시술을 했다는 그거는 정말 잘못됐죠. 근데 예를 들어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조금 피부 미용 시술 하는 부분을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 미용 시술뿐만이 아니고 보면 초기에 보면 대통령이 면역 능력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피를 뽑아가지고 차원병원으로 그건 보냈거든요. 잘못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뻥 뚫려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예. 심지어는 마취 상태에서 주사를 맞고 피부 시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예.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국가 군 통수권자잖아요. 보면 군 통수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의식 없는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두 번 다시 대통령 역사에 있어서 발생돼서는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청문회 때 분명히 짚고 이런 일에 관련해서 추후에 여성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수도 있는데 예. 그와 관련한 프로토콜을 만들어 놔야 돼요. 비선으로 했다는 거에 포점을 그렇죠.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예. 청와대 의무실은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랬을 때 대통령 군 통수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데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실은 세월호 7시간 문제를 청와대에서 명명백백하게 뭐 출입 기록이라든지 또 김장수 실장과 통화를 자주 했다 그러니 김장수 실장과의 통화 기록 이런 걸 내놓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문제를 아주 클리어하게 좀 공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국민한테 납득될 수 있는 설명을 했다면은 네. 사실상 대통령의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까지 안갈수 루머라든지 있죠. 네. 뭔가 좀 그런 거까지는 안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의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명확하게 청와대에서 이걸 규명을 못하고 있으니 네. 이게 점점 늘어지고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의혹에 의혹이 더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는 그렇게 세월호 생각해요. 7시간은 좀 분명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세월호 7시간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이게 도저히 대통령의 직무 행태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태가 밝혀지게 된 단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계기에 대통령은 어떻게 직무를 해야 되는가. 예. 이혜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1년 365일 중에 130일 정도가 아무런 일정이 없이 관저 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은 그게 관저 집무실 안에서 서류를 보면서 직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아이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을 전 국민은 보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서류 띡 보내놓고 그게 서류가 도달했는지 안 되는지 쫓아가는 참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보면 예. 같이 모여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참모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에 재판의 문제는 또 있지만 그거하고 변론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어떻게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준거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까지 오늘 나왔는데 그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이 추가적으로 이영선 행정관은 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네. 안 막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벌써 헌재에서 최근하니까 간신히 냈는데 예. 그것도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정성주 씨라고 얼굴 머리 만졌던 분 그 자매들 얘기에 예, 따르면 그분들 초기에 모 방송사 인터뷰를 보면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만지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생생하게 증언이 녹취된 내용이 있는데 예. 사실은 그 얘기가 지금 청와대 해명 자료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돼요, 보면.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이 있고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을 아예 누락시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에서 요구하는 것도 자기가 보고서를 받고 답변을 했다. 이게 아니고 대통령의 행적을 일거수일투족을 시간대별로 분명하게 그걸 밝히라고 했는데 예. 세월호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뭔가 전화를 했다.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예.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보면. 근데요, 저는 지금 뭐 더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세월호 7시간에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하고 있는 이것은 팩트다. 예. 그거 그대로 다 인정하더라도 대통령 탄핵 사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8시 52분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고 예. 9시 19분에 MBN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속보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알았어요. 그랬죠. 그런데 10시에 대통령 서면으로 이걸 보고를 받습니다. 10시 15분에 처음으로 지시를 합니다. 예. 지시를 할 때는 이미 108도 기울어졌는데 아이들 수색 잘하라. 10시 30분에 특공대 투입해라. 그때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상황입니다. 자,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된 상황에서 관저와 본관 집무실 사이에 걸어서 10분입니다. 나가지 않았고요. 점심 식사 하시고 오후에 뭐 했습니까? 정성주 정매주 불러가지고 메이크업 40분하고 머리 20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우리 국민들 500명이 지금 수장이 되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은 메이크업하고 머리 올리고 관제 출근 안 하고 재택근무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해야 되며 또 5시에 중대본으로 가서 질문 자체를 뭘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 이상 밝힐 필요도 없이 저는 탄핵 사유고 다만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말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냐에 대한 예.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영선 행정관 최순실에 대해서는 뭐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였고 네. 철저하게 보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예. 핸드폰에는 선생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서도 네.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순실을 보호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사였는지 아니면 최순실이 이영선 윤전추의 예, 상사였는지 사실은 애매모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헌법재판 또 형사재판에서 최순실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 예.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예. 저는 이 헌재 출석해서 증언하는 이런 것이나 청문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나 또 특검에 출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헌재를 어떻게 이분들이 생각을 하느냐. 정치 투쟁하고 이념 투쟁하고 뭔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게 있습니다. 해버렸죠. 네. 그다음에 특검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미룹니다. 그리고 정호성은 최순실에게 미룹니다. 대통령은 선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혐의 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고리, 피의 혐의를 잘라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나 청문회는 철저하게 증인이 출석하고 나가고를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다. 그래서 정치하게. 시간 끌고 또 증언 자체도 아주 피상적인 부분, 예. 대통령의 형사상 피의 혐의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살짝 흘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청문회 때 최순실과 윤전추의 그 크리스마스 카드 그렇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는 최순실이 시집 갔는지 안 갔는지 내년에 꼭 시집 가세요라는 정도로 아주 패밀리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이 관계였는데 검찰이나 헌재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한동 만난 업무상의 관계다. 예. 이렇게 거짓말하고 빠지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철저히 부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알리바이, 7시간의 알리바이는 자기의 알리바이에 빗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봤던 법을 잘 아는 법 미꾸라지 같은 분이 뒤에 있지 않으면 예. 이렇게 저는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많이 이 진전되는 이유는 예. 이 안종범의 수첩 또 안종범 전 수석이 지금
진실을 좀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렇다고 그런 하죠. 걸로 지금 혐의를 밀고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서석구 변호사도 그렇고 네. 뭐 물론 정치적으로 틀을 짜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제에 가까운 주장을 그렇게 하는 것이냐 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일부는 지금 서석구 변호사 같은 분은 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에서 지나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장제원 의원이 말했던 대로 그 진술해야 될 내용들을 적당하게 나가서 요 정도까지 진술해라, 요 정도까지 진술해라라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그렇죠. 이유도 그런 거죠.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것도 네. 저희 국회 청문회는 보면 이영선, 윤전추는 절대로 안 내보내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청문회 헌법재판소는 하나씩 시간 차이를 두고 더 안 내보냈을 때는 비난이 극대화될 것 같으니까 그때 살짝 내보내고 지금 이 정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면 박한철 소장, 헌재 소장 퇴임할 때까지 버티고 그다음에 이정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퇴임할 때까지 재판을 길게 끌어서 예. 나중에 헌법재판관들이 7명 됐을 때 최소한 어떻게 보면 6명 못 넣게 해보자. 시간을 길게 끌어보자. 예. 그게 청와대의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